왜 요일별로 이렇게 어떤 컨텐츠의 심도나 네. 어떤 그걸 갖다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의 어떤 태도가 왜 달라요? 어제 내가 보고 상당히 그거 했는데 각도기님하고 나오셨잖아요. 예. 지난번에 내가 깨웃깨웃했던 거 네. 한국 증시에서는 네. 그때는 아주 뭐 이것도 아니지 표정도 아주 점잖게해가지고 고퍼에 사서 고퍼 시점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게 한국 증시에서의 투자 전략 투자 전법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시간에도 했어. 네. 그때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해갖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바로 빡꼬치게 설명을 하더라고. 왜 딴 때는 월화수목까지는 설명 잘하다가 금요일날 오면은 진행자가 참 잘 못 알아듣게끔 하고 넘어가요. 저희 차별하신 거예요? 그럼 굉장히 서운합니다. 매일 나오려면 전략이 약간 달라야 색다르게. 되는데 그 색깔에 맞춰서 패널과 사회자분과 이렇게 다 이렇게 삼각구도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이게 딱 항해가 되는 이 연합뉴스 경제TV의 구도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저희는 그런 색깔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알았어. 이성우 기자님, 네. 시장의 색깔은 어땠나요? 오늘? 네.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카멜레온 같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이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강합니다, 확실히. 지수 대비 네. 종목들이 강하다. 네, 조정 나올 때 타이밍 맞춰서 나오고 오를 타이밍 맞춰서 또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강했고 뭐 개별주들 순환매 계속 나타나고 근거를 가진 순환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근거를 가진 순환매. 네네. 한번 설명해 봤어요. 어떤 근거? 로봇주 같은 경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 모멘텀이 없는데 2거래일 정도 강했어요. 딱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 단계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요소가 있었죠. 뭐요? 로봇주의 마지막 남은 모멘텀인 제임스 힙 같은 경우가 출시 같은 경우가 이제 대량 생산을 지금은 못한다. 지연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로봇주 관련 밸류체인 이쪽이 조정이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같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종목이나 업종을 볼 때 저는 실적 기반의 종목, 그 다음에 모멘텀 기반의 종목 이런 식으로 보는데 모멘텀 기반의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주가에 핵심적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가 없어지거나 지연되면은 다시 이 부분이 공고하게 나타날 때, 즉 뭐 제임스 앱이 출시가 언제 한다라는 확정이 날 때, 그럴 때 다시 좀 시세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모든 업종에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네. 대표님께는 위클리 리포트와 함께 오늘 시장 분석 포함해서 이제 또 풀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신도 나가볼까요? 네. 네. 하도 뭐라고 하셔서 다소곳한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네. 바른 자세, 다소곳한 자세, 허리 꿋꿋이. 눈빛은 왜 저렇게 눈빛은 왜 저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좀 날카로웠죠. 네, 날카로웠어요. 금요일쯤 되면 눈빛이 이렇습니다. 네. 아직 힘이 안 빠졌어요. 시장 보던 힘이 그냥 레이저 계속 쏘던 힘이. 아, 그렇죠. 네,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서 토요일 날은 이제 동태는 동대는. 변화하기 시작하겠지만 위클리 리포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딱 구분이 져져 있네요. 그들, 우리들, 저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들은 저기가 있고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쪽은 밑에 와 있고. 그러니까 각자 다른 길을 가긴 하네요, 딱. 네, 딱 둘다. 3개월 네. 동안, 그러니까 이때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때 이제 거의 비슷하게 다 고점들 막 치고 이때는 그 코스닥이 제일 강할 때거든요, 여름 때니까. 네, 그러다가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이 못 따라가는 게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11월만 봐서는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요 11 4개 중에 아닙니다. 11월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이번 근데 코스닥이 그래도 못 따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위치상으로 위치상으로? 낙폭 대비하면은 비슷하긴 한데 위치상으로는 위치상으로는 그런데 그, 예. 11월 달만 따져서 지수 상승률 보면은 저 다 그거 유로스톡스나 이런 애들보다 더 좋을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시작과 그 10월 말 10월 말, 달, 11월 말 보면은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예. 11월 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1월 달 네. 뭐 좋았죠. 네. 12월 달 딱 펼쳐진 거 보니까 에이 이런 느낌? 네. 오늘 하루였지만 네. 하루에 의미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그 많은 의미.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들어.
예. 귀로 들으면 안 될까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런 걸 자꾸 아, 하죠. 취향에 내가. 맞춰서 하는 네, 거였어요? 예, 예. 진짜 아. 잠깐 방금 웃었어. 저걸 갖고 내가 웃었어. 아우, 그러면 네.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떡하죠? 그러네. 그대로 가시죠. 네, 요 예. 특성이 그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정합니다. 예. 네, 오늘 보니까 또 환율 보면은 또 이제 우리 소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또 1,300, 또 15, 또 그 갭 매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요? 뭐 딴 건 모르겠고 어쨌거나 뭐 어제 뭐 PC 물가지수가 시장이 좋아할 만한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금리 뛰고 달러도 뛰었으니까 서울에서도 이렇게 그냥 뛰어버렸네. 뛰어도 많이 뛰었네. 15원 80전이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버렸네. 쌍바닥을 찍었더라고요. 쌍바다. 예. 그러니까 그 1,280원대 부분에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걸 봐서는 아 이쪽도 만만치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만만치 않구나. 네. 저게 주식이라면 오늘 플레이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기사님? 그렇습니다. 네, 플레이를 했어야죠. 변동성이니까. 네. 변동성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보다 보니까 기분 찝찝한 거는 홍콩 증시. 홍콩. 예. 홍콩 증시 보면서 쟤들은 왜 저래? 뭐 이런 느낌. 네. 왜 그 동참을 못 하고? 1.64%? 네. 1.64%도 1.64%지만 지금 이거 위치를 한번 잘 뭐야 봐주시죠. 이거? 네. 금년 영준 최저네. 그렇죠. 이게 뭔가 찜찜합니다. 네. 5,761, 5,800이라 치더라도 저 두 배 치면은 2826, 12,000도 채 안 되는 네. 11,000일 때 ELS 많이 팔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여파가 여기서 제대로 회복 못해서 내년 상반기가 그러니까 1년 반 그것들 물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18개월짜리 뭐 이런 것들도 회복 못하면 지금 빠지면 빠진 대로 그대로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이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홍콩이 왜 홍콩이 왜 이렇게 약한 겁니까? 홍콩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 왜 구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장에 특정 포지션의 거대함이 노출되면 네. 한번 잡아먹더라고요. 네, 그런 현상들. 과거에도 이 ELS 같은 경우가 종목 ELS의 최다 발행이 있었어요. 아, 예. 한 종목에 대한 네네. 그런데 그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밸류에이션 상단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꼭 잡아먹혔어요. 그런 것처럼 글로벌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포지션이 또 시장에 노출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냐. 제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지 않나. 라고 싶습니다. 다녀오실래요? 홍콩? 홍콩이요? 예. 네, 뭐 한번 갔다 올까요? 예, 가서 이제 현재 이들 좀 보고 가서 그 우육 먼저 한 그릇 하고 오시고 알겠습니다. 뭐를? 홍콩 홍콩 가서 뭐를 한 그릇 하신다고? 우육면이요. 우육면. 예. 그냥 지나가는 대사였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 하시게 되면 저희 프로에 안 맞.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 시장은 네. 그냥 12월 초인데 좀 그렇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거. 어제 솔직히 기분 좋았거든요. 어제는. 어제는 예. 제 생각으로는 조금 이따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이게 요 자리가 우리 코스피 지수랑 이제 나스닥을 비교한 건데 요 2,535 그 자리가 요 자리 쪽에서 이제 나 거기 들어갈 거야라고 한 거를 훅 들어가 준 자리였습니다. 어제는 기술적으로는 모든 저항 다 돌파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 뭐 10선이다, 20선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한 번에 말고 이렇게 쭉 돼서 종가까지 딱. 근데 방금 한편에서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요때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종가까지 확 끌어올려서 장중에 뭐 나머지 물량까지 쭉 해서 위쪽으로 딱 붙었을 때 공매도 금지 발표나고 공매도 금지 발표는 요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다음날 저희가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이 바로 돌변해가지고 뭐 선현물 매도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르륵 이래버렸던 기억이 나다 보니까 이게 왠지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런 게 아니었었으면 제가 편안하게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동향들 보면서 편하게 움직였을 걸 이게 변동을 좀 확 키우다 보니까 이런 다이나믹한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번에 딱 보게 되면 또 단기 동평선 쫙 맞춰가다가 그 안쪽까지 딱 끝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도 보게 되면 제일 최근에 고점에서 더티한 모습들이 나스닥입니다. 네. 깔끔한 모습이 다우지수고요. 옹기사님 네. 어디로 갈까요? 저희는 다가 좋아 나가 좋아.
나스닥의 상금 개수가 높기는 하죠. 그쵸.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조금 우려. 여기에서 뭐 나락을 가는 장은 아니겠지만 네. 대형주들이 좀 쉴 수 있는 환경들요. 그런데 오늘 또 변수가 하나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BM이요? 네. 아, 어떤 네, 에코프로 BM이 43조 수주죠. 네, SDI 43조 수주를 했다. SDI 향이고 이제 5년에 나눠서 들어가는데 마진을 최하단으로 따져 보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기본 3천억 붙을 수 있는 구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몇 년간이죠, 그게? 5년간입니다. 5년간이요? 네. 와, 5년간에 43조요? 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 물량을 개런티 받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확장해서 더 해석을 해보면 지금 기점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건 더 이상 뭐 가격이 원자재가 밀릴 요인이 야, 여기 있을까?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이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는 조금 이젠 다르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셀업체랑 소재업체가 주가가 다른 이유기도 하겠죠. 시장은 한 발 빠르고 먼저 알았던 것 같아. 네, 아, 이러면 안 되네. 이틀 전에 수급이 바뀌었잖아요. 네. 딱 분봉을 쪼개보면 대량 거래 같은 경우가 로봇주가 하락을 할 때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평소보다 거래량이 10배씩 터지는 물량이 들어왔어요. 네. 그 시점부터 스타트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수주가 나온 거죠. 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은 언제나 시장에 대해서 퍼스트 무버는 있다는 거. 그 부분은 분봉으로 쪼개봤을 때 힌트는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짧은 시세에 대해서나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수급이나 그런 걸. 네. 삼성 SDI한테 에코프로 BM이 수주를 받았다. 네. 5년에 걸쳐 43조. 43조. 네. 근데 삼성 SDI는 왜 빠져요? SDI 같은 경우는 오늘 배터리 셀 업체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GM이죠. 보조금을 원래는 우리가 파나소닉 구조를 봤을 때는 5대5를 예상을 합니다. 예, 그게 통상적이고요. 그런데 8.5 대 1.5로 구조를 달라했다는 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쉽지 않아요. GM의 주장이고 이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개런티가 8.5 대 1.5로 가면은 계약에 대해서 기울어진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8.5 대 1.5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3분기 기준으로 보조금 부분이 LG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23%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한 내년에 23%가 85% 비중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맥스로 주가 조정은 10% 우선은 10% 정도는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한 6% 조정은 나온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소재단이 나가는 거를 보여줬다 보니까 다시 좀 판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계약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이 정도의 계약을 갖고 가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이 안 된다는 생각. 그 이야기 나온 김에 배터리 셀업체 주가 조정에 비해서 이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차 전지 소재 업체 주가는 강세가 된다라는 네. 부분은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LNF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밸류 매력은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랑 비교를 해보면 딱 논리로 봤을 때는 10조로 회복이 나와야 되는 구조죠. 그런데 한번 신호탄을 쏜 게 대구의 이제 증설 부분입니다. 증설 부분이 단순히 양극재만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크게 용납이 안 될 텐데 발목을 잡아온 게 밴더 단순 밴더 하나에 쏠려 있는 부분과 양극재단에서의 쏠려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뭐 LFP랑 음극재단으로 확장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LNF 플레이를 한 쪽은 뭐 코스본 신소재 밸류를 비교하면서 우선은 진입을 한 것 같고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이 계약을 통해서 셀 업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재 업체 같은 경우도 달라질 수 있는데 주가 반응들은 좋겠죠. 그러면 저는 하나를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SDI가 이 정도 수주를 줬으니까 네. SDI랑 장비 업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반응을 안 했기에 라인에 대한 부분에 가동이 가능하니까 뭐 한 발 정도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한 플레이도 열어두려고 합니다. 신흥 SEC 아우, 네. 상신 EDP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좋은 컨셉이다. 그러니까 1부도 2부도 함께 나오셨을 때 서로가 더 빛나는 아주 좋은 조합이 있는 아주 것 좋은 같다. 시너지가. 이게 연장전이라고 그 유명한 장안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잔잔말이 두 분께서 저기요? 연장전에서 만나셨다는 소문이 듣는 연장전에서? 잔잔말이 소판. 연장전에서 만났다고? 연장전이라고 두 분 저희 소외시키고 코너 하나 파셨잖아요 따로. 그래요? 네. 이게 도저히 그 욕구를 못 참겠다. 아니 예. 호시탐탐 진행을 가끔씩 하시더니 금요일에도 어. 결국에는 두 분이 이 자리에서 이제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직 못 보셨군요 그 프로를. 아직 못 봤네. 아, 네. 보시면 화요일 밤 또. 9시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밤 9시 네. 연장전. 연장전. 음. 네. 그러니 이 연합뉴스 경제TV 같은 이 점잖은 채널에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그 어떤 야수적 본능, 종목적 본능. 아, 종목적 본능. 네. 그 오케이. 네. 또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드디어 우리 미녀 PD님께서 미녀 PD님 목소리만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어느 미녀? 아 너무 어느 크게 미녀? 말했다. 너무 하신 거 미녀가 아닙니까? 많아가지고. 우리 쪽? 우리 쪽. 예. 아. 그래서 아마 민효 PD님이 몇 분 계신데. 그렇죠. 예. 어느 분인지는 네. 그래서 목소리 출연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둘이 같이 종목에 대해서 열띤 음. 아이디어 막 쏟아내면서 연장전은 연장하러 가자. 뭐 이런.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화요일 밤 9시에 함께 내가 해주시면 이해를 됩니다. 잘못했네. 나 다른 채널이 아니고 우리 연합뉴스 경제TV 네, 우리 연합뉴스 연장전이구나. 경제TV에서. 네. 죄송해요. 내가 못 알아들었어. 죄송합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 했습니다. 하시는 프로가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쌀이. 예. 합시다 진도. 아, 예,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이제 아마 운명은 나스닥 위치에 따라 바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저도 설레발을 좀 쳤었어요. PC 3자가 아니라 2.9. 글쎄 이자 보면 어떡하실래요? 이랬죠. 네. 그거 혹시나 하게 되면 요 무것도 좀 뚫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예. 죄송합니다. 근데 설레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 그래서 라운딩 탑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적어도 그래서 요걸 그어 놓은 게 여기 나왔던 이제 갭이 하나가 큰 게 있거든요. 갭이. 예, 그거 근처를 좀 적어도 확인된다 그러면 이제 14,000. 그 갭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13,800 여기가 이제 일단 타겟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염두는 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힘이 약해지면 이 정도도 봐야 되겠다. 근데 요게 보는 게 아마 마무리가 돼서 턴하려면은 그때쯤 그렇게 되면은 여기 검은색 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지권이 같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 근데 이제 그때 나오는 이때가 거의 이제 FOMC랑 이렇게 맞아가면서 또 CPI 발표되고 뭐 이런 쪽과 또 연결이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정도로 혹시나 좀 염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S&P 500은 괜찮습니다. 다운한 S&P 500. 근데 뭐 다운은 이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종목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S&P 500은 반대로 여기서 딱 터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색깔이 시장이 그동안 나스닥만 솔직히 예. 빅 7만 갔지 않습니까? 예. M7. M7. 예. M7만 가고 러셀은 아직까지 올라와도 좀 처져 있어요. 저희 코스피와 코스닥 보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때 차라리 러셀이 막 치고 그러니까 나머지 중성주들은 글쎄. 야 이제 금리 다 왔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이게 막 치고 올라가서 이쪽을 좀 막 순환시켜주고 그리고 나스닥은 정체에 약간 미고여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디커플링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디커플링? 예. 그러니까 M7 대 중소형주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요건 그러니까 미국 종목도 혹시나 좀 해볼만한 게임으로 네. 그렇지. 네. M7 대형 기술주들 말고 네. 다른 데서 그동안 소외됐던 그쪽에서 한번 시세가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는 아침에 매번 나스닥이나 이런 쪽에 낙폭 0.몇 프로, 0.06% 뭐 이렇게 샀는데 보면은 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는 1%, 2%막 빠진 게 몇 개씩 있거든. 네네. 근데 어떻게 지수가 저거밖에 안 빠져 싶으니까. 딴 게 지금 훨훨 날라다니는구나. 그렇습니다. 네네. 소비주 무슨 뭐 기타 등등. 네. 그나저나 제가 이거 정말 제가 아까 잠시 못 알아듣고 우리 지금 화요일 날 네. 9시에 인포맥스 라이브가 끝나면은 맞아요.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에서는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가 끝이 납니다만 맞아요. 화요일 9시부터 유튜브는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장전에서 두 그렇죠. 분이 네. TV 채널에 못 나가던 그걸 한다 하니까 네. 화요일 날은 혹시나 TV로 보시다가도 화요일 날은 9시 이후에 유튜브 딱 인포맥스 하셔야 라이브 돼요. 들어오시면은 네. 계속해서 이 아리따운 두 분을 아름다운 두 분과 아리따운
아리따움 두 분을 함께 하실 수 이제였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말을 못 이어가겠습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 네. 그래도 진행자 다우시네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또 이게 친절한 설명과. 제가 아까 잠시 딴 생각을 하면서 두 분이 다른 어떤 채널에 가서 둘이 또 9시부터만 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게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면 저 좀 잘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상도덕에 어긋나면 안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딜러 초년병 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칩 딜러가 이렇게 눈치를 주잖아. 정말은 오늘 출근해서 뭐 하지 싶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요 바이 셀이거든. 네. 이래. 이래가지고 먼저 대이는 쪽으로 네, 네. 포지션 잡아. 가끔씩 멍할 때가 있어요. 렛츠고. 가시죠. 그런 거사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희한테 복불복이지 뭐. 왜 그렇게 재밌는데요? 한다고 가끔 이런 얘기하시면 얘기도? 안 네.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진도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래도 코스피도 뭐 거의 비슷한 구조 쪽에서 그 안쪽에 밑에 지지권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받기는 하겠지만, 근데 또 거래 막 터지고 나서 이렇게 밀리게 되면 또 기분이 나빠요, 왠지. 그 지지권들 이제 미국 시장 월초 분위기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탁금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뭐 똑같습니다. 지수는 여기 있죠. 네, 자 돈은 안 들어옵니다. 이게 딱 네. 갭이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여전히 혹시나 싶어서 고개 좀 드나 싶었더니 못 들어옵니다. 예치금도 안 늘고 신용도 안 늘었네. 신용이 조금 더 늘고 있고요. 조금 더 늘었다. 17조 한 5천억 밑에 정도까지 아, 그래요? 17조 무너졌다가 17조 뭐 3천억 정도까지 이렇게 차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예탁금은 정체 48조 못 넘어가고 47조 뭐 5천억 여기서 왔다 갔다 뭐 이 정도쯤. 네,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죠. 연말까지 봤는데 저 양도세 이슈 관련된 쪽 이거 좀 다 정리됐습니까? 선생님?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양도세 내세요 그냥.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고 싶네요. 그럼 대표님이 빨리 네, 내셔야 되는 거 내시죠. 아니에요? 네, 대표님이 제가 내시라고요? 네. 그냥 진도 나가시죠.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야 되니까 오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이제 갭이 차워진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좀 그래서 그냥 이게 돌아오는 게 만약에 이제 이럴 때 또 시장에 대한 뭐 활력소를 넣어준다. 그러면 이거 시장에 좀 자금 좀 들어오는 역할을 할 거는 한국 증시 그거밖에 없습니다. 1월 효과. 네. 또 좀 진부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보니까 올해 초에 보면은 그때 처음으로 AI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때 얘기 나오면서 확 분위기 바뀌면서 막 종목들 움직이고 그때 그러니까 될 만한 종목들이 이제 성큼성큼 움직이고 그때부터 또 2000년대 막 또 같이 달렸거든요 그때는. 네. 그리고 그 잠깐 15일 뒤에 로봇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AI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AI 얘기를 드렸더니 월화수목금 다 들여봤었습니다. 네. 다 그랬더니 반응들이 다 어땠어요? 어디 테마주 가지고 와서 요거 하고 있다고. 네, 약간 그래, 뭐. 예, 그래서 뭐 트렌드 얘기를 드렸더니 어디서 이런 좀 이런 쪽을 분위기를 보고 열심히 매매했죠. 확실해 갖고. 확실해 갖고 예. 지금이다. 특히 방점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물 좀 잠깐 한잔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형은 그렇게 해서 벌었으면은 좀 뭐 다음은 얼마라도 얼마나 도움이 돼. 왜? 제 반응을 보면 이게 되는 업종이다 이제 보이시잖아. 근데 한번 속은 게 있습니다. 뭐 초전도체, 초전도체도 저희가 양자 관련 다뤘었죠. 총. 네. 근데 종목은 가긴 갔는데 제가 좀 너무 빨리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타다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좀 더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혹시 그쪽 매매 좀 되셨어요? 저는 네. 양자 관련 종목들. 네. 근데 크게 뭐 몇몇 테마적인 시세들이 났었고 네. 그런데 양자와 관련된 부분 얘기하니까 대부분이 저 99.999%가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때 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네. 매매했다가 2번 손절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나갔구나. 또 반성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분에 못 이겨서 한 번 더 했던 게 또 손절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역시 그래도 거사님이 보여주신 거는 있긴 있구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뭐 네, 혹시 12월 24일 날 대구로 띵동 하면서 갑자기 금두꺼비 한 마리가 보자기에 쌓여서
나올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아직도 썩어간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신용 장구도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1월 5주차 또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난주에는 그래도 다 외국인들 쪽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아까 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을 집중으로 샀는데 네. 그러니까 좀 미리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벌써 이번 주 느낌이 같은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BM이 강해요. 소재들이 좀 강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또 먼저 살짝 일어났던 게 뭐 그 퓨처엠도 그랬고 LNF도 그렇고 그러면서 소재가 그만큼 이제 이만큼 리튬 가격 빠졌으면 그러니까 원소재 가격에 대한 반응과 종목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아마 미국에서도 그럴 거예요. 리튬 가격 올라오는 것보다 앨범알이 먼저 올라올 겁니다. 네, 그런 현상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리튬 가격이 올라가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그런가 싶어서 봤는데 일단 뭐 이제 결국에는 또 이런 큰 거 그것도 오늘 에코프로 BM 공신한 시간 아십니까? 6시 20분. 야 6시 20분이었어요? 예. 시간을 다 끝내고 네, 그 다음에 다 그냥 조용히 그냥 올해 원세 했으니까 뭐 소주도 한잔 하고 있을 시간에 딱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만약에 그 본 사람이면 당연히 다 달라붙었겠죠. 그거 안 해주려고 참 그렇습니다. 시간도 관리하시는 우리 얄궂은 타이밍이었네요. 아니 오늘 거래소에서 5,665억 가까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개인은 순매도네. 네, 그러면 어제까지 엄청 팔았단 얘기네. 네 계속 팔았었습니다. 계속 팔았었다. 그렇게 매도하고 보는데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섹터별로 좀 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 외국인들 저 코스피 쪽에서 매수한 거 뭐 거의 전기전자 쪽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매수했고요. 그리고 통신주 조금 매수했고 그다음엔 없습니다. 거의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저 화학에 1,100억 순매도는 뭐예요? 그쪽 2차 전지 쪽 같습니다. 2차 전지 쪽? LG 화학부터 뭐 예. 그쪽 계열들 또 매도한 것 같은데 잘 보게 되면 기관 쪽이 그나마 좀 매수 좀 했다고. 매수 좀 했다고? 네, 운수 장비가 딱 틉니다. 운수 장비가 뭐가 있냐면은 이 안에 방산 계열이 좀 있고요. 오늘은 4,000원 넘게 팔았구만.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오늘 하루만 그렇죠. 예, 근데 그 동안에 11월 말까지는 외국인들이 한 4조 2천억 그리고 기관이 2조 6천억 정도까지 예. 매수했습니다. 예. 근데 11월 달만 딱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4조 2천억 중에서 85%가 삼전 SK하이닉스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근데 12월하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오늘 운수장비 쪽에서 매수했던 최근의 기관들의 동향은 조선주, 조선주 매수하고 예. 또 방산 쪽 매수하다 보니까 거기 잡히고 기계 쪽도 기관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기금 같이 들어오죠. 두로, 드론. 두로, 두로, 네. 네, 두산 로보틱스. 두로. 두산 로보틱스. 죄송합니다. 좀 방심하고 있으면 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놓치시면 안 돼요. 두로틱 해줘야 알아듣지. 예? 두로, 두로틱. 두로킥이 뭡니까? 두산 두산 로보틱스라며. 로보틱스에서 킥을 두로틱. 넣어줘야. 아, 근데 그거 너무 좀 더티하게 저희 MZ들은요. MZ들은 예, MZ 세대들은 죄송합니다. 네. 그냥 두 글자가 좋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금융주 쪽 매수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선호하는 섹터들은 있는데 운수창고 쪽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운수창고 쪽은 그쪽이죠. 시대, CJ 대한통운. 브라보, 예, 네. 예 이런 쪽도 들어오고 하면서 약간 이제 선호하는 쪽은 뒤늦게 떠주셨어요, 선생님. 네. 좀 늦으십니다, 소장님. 네. 정권 방송이지 무슨 봉소학당인지. 네. 개그 콘서트 2. 네.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선호하는,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 딱 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기관이 손대는 종목들.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면서 약간 하는 종목들이 시세가 나는 게 좀 빠릅니다. 그래요? 네. 추세가 만들어지고. 금년에 보기 드문 현상이었죠, 그거는. 막판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막판으로 몰리면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죠. 수익률 그렇죠. 게임을 네, 한다. 네. 클로징 하기 전에 네. 클로징 하기 전에 나 잘리기 전, 이러면 안 되죠. 땡겨야 된다. 네. 땡겨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막판에는 올려놔야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의할 때 아침에 이렇게 부르죠.
우 이사님은 절대 그런 일 없으셨을 거고. 잔잔바리형 들어가 봐. 그래서 이제 앉아놓고 내년 계약 안 할 거지? 이러면서 네. 보니까 자 종이한테 딱 주면서 네. 자네 여기 있어 지금.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유치원 보내야 되는 애들도 이제 생각이 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머릿속을 막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요구가 타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섹터 집중 섹터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기. 이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이렇고 또 이제 보니까 1월 달도 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트 때 이제 버퍼 네. 늘리기 위해서. 네. 네. 처음에 기선 제압을 하자. 네. 이런 것이 또 그들은 혼자 되나 몇 명이라도 이렇게 그냥 저 삼겹살이라도 구우면서 좀 이렇게 서로 좀 꼭 뭐 그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요새 뭐가 좋아 보이지 이런 거는 해야죠 서로 아닌가? 요새 그런 건 없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하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공정한 룰, 대한민국 증시. 갑자기 화가 나네요.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고요. 다음으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쭉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저 흐름이 나오는 게 이번 주부터 조금 다른 게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사고 삼성전자를 좀 그러네요. 이게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번 주 들면서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왜 삼성전자스럽지 못한 변화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왜 그래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아까 네. 우사님 말씀하셨던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거든요. 신뢰. 네. 올해 CS에서 나왔었죠. 네네. 예. 네. 뭐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뭐 보피 네. 우리 잼스 우리 김 대표님이 비춰주셔야겠어요. 저 화면보다도. 네. 말씀하십시오. 네. 별거 다 시키시는군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끌고 가겠다고 했던 것들을 아무래도 좀 흔들리는 변화가 나왔던 거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드는데 거기다가 또 나왔던 게 3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잘 버티고 선전했다는 쪽이 서버용이지 않습니까? 예. 네. 서버용에서 삼성전자가 빌립니다.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DDR5를 더 뭐 표현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더 좋은 거 잘 판매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 메모리 반도체 역사상 이렇게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역전된 게 벌써 2번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HBM 밀렸고 지금 서버까지 좀 밀리고 있어요. 음. 왜 이러죠 삼성전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항상 완전 2등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나머지 뭐 스마트폰 들어가고 이런 건 스마트폰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갤럭시 시리즈 네. 있으니까 거기를 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자꾸 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더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느슨해져서 이런 건지 주가 차이도 벌써 보면 나지 않습니까? 일단 옛날 같았으면 이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툭툭 치고 그래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가는데 탄력은 나중에 저점에서 고점 대비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근데 요즘 들어가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는 무슨 73,000원에 뭐 발라놨어요. 발라 못 올라갑니다 거기를. 근데 하이닉스는 계속 그래도 그냥 조금이라도 신고가 내려고 들어오는 부분들 보게 되면 차트가 하이닉스는 뭔가 좀 활력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화르웨 같은. 네. 시가.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느끼는 거는 만약에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 봤을 때 네. 진짜 턴키로 전략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진짜 뭐 여기저기서 막 끌어와서 TSMC를 패키징하고 이거 나가는 것보다 예. 삼성전자한테 딱 줘서 그냥 원큐에 글쎄. 쫙 해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거 안 하죠?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 저 삼성전자 출신 아닙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도 뭐가 좀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까. 저희 투자자 입장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충분히 듭니다. 충분히 들고 네. 삼성그룹사 주가 보면 새로운 게 하나 강하잖아요. SDS요? 네, SDS. 네. 그러면 그거를 한번 뇌피셜을 확장을 해보면 네. 삼성에서 어차피 요즘 메모리 땅 같은 경우는 캐펙스 조정하면서 대응이 가능하니까 네. 여기에서 템포를 약간은 조정하고
엔터프라이즈 AI 쪽을 드라이브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게 앞단에서 시장이 이게 끌어주면 수요가 땡겨지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의 AI는 이제 시작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플랫폼 업체들이 예? 지금 구조조정을 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최근에. 인력 구조조정을 했는데 네. 엔터프라이즈 AI에서 앞서 있는 게 네이버죠. 그렇죠. 예. 네, 밸류 하단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 크게 얻고 네. 그렇다 보니 네이버 플레이를 저는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네. 나머지 자세한 건 연장전에서. 아우, 네. 화요일 9시 화요일 9시. 연장전에서 연장전에서. 여기까지. 네. 유튜브에서 네. 이제 금요일은 이제 시청률도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요일로 지금 몰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금요일 2부는 이제 시청률도 뚝 떨어지고. 아닙니다. 한 아, 그렇지 가족이니까 다 않습니다. 함께 그렇지 잘 않습니다. 돼야죠. 금요일은 봉수가 학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삼성 SDS가 와떡 들어와 있네요. 추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면 혹시 저 기관이 사는 엠노 이런 것도 의사님 혹시 네 매년 네 달라진다고 봅니다. 달라지는 구조죠. 왜냐하면 네. 시장 점유율단 네. 국내에서 뭐 하는 회사예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네, 그 공급망 관리 솔루션의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SDS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한계는 국내파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나라 구조는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랑 다른 게 네.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에 수주를 받을 때 한 번에 받고 끝납니다. 어허. 그런데 그런데. 해외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는 구조에서는 어우,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더하면 오나인 솔루션이라는 미국의 이제 공급망 관련된 업체랑 SDS와 엠노가 함께 협업을 해서 음흠. 글로벌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제 내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음흠. 이게 출시가 되면은 뭐 엠노 멀티플, SDS 멀티플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오래된 생각입니다. 네, 오래된 생각. 오래된 생각이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많이 올랐던데 네. 이게 근데 기사 보니까 뭐 골드만 삭스가 골랐다라는 헤드라인이 달리긴 했는데 정말 이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네.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산 섹터,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보게 되면 근데 그게 나온 게 이틀 전이거든요. 네. 네. 나오고 말일날은 안 하더니만 왜 오늘 또 하필 그러니까 8% 올랐거든요. 거기다 한국항공우주 네. 그리고 또 뭐 하나시스템 이런 방산 종목들 방산 계열이 이게 쭉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매수 동향 봤을 때도 방산이 네. 외국인이 좀 들어왔었었나요? 네. 아, 그래서 저는 혹시나 네. 지들이 사놓고 이거 하면서 아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이렇게 좀 스피커로서 왜냐면 역할한 그 게 아닌가. 기사 나오고 그 다음 날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아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또 시간차 공격을 하네요.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 쭉 사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짓 다 한. 예.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예. 이럴 그래서-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나온 얘기는 되게 솔직히 뭐라고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을 보게 되면 방산 산업의 성장률은 한국이 3위라고 합니다. 글로벌 성장률. 그만큼 강력하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일단 뭐 급한 쪽들은 다 바로바로 움직였겠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 뭐 미국도 움직였을 거고, 근데 한국도 이번에 볼륨 커지는 거 보게 되면 수출 동향 봤었을 때는 방산 쪽 당연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네, 네. 중요한 거는 로키드 마틴 뭐 PR 보게 되면 저기 위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 그들의 입장적으로 보니까 미국 종목만 하다가 한국 시장 종목들 보니까 왜 이렇게 싸? 이런 느낌으로 거기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평가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성장률 대비 이런 변화 또 그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한국은 또 분단 국가에서 나왔던 이제 기술을 쌓아놨던 이런 얘기들 저희 나오면서 항상 인지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런 거 봤을 때는 진짜 외국인이구나. 네. 그런 얘기 저희가 뭐 굳이 안 쓰지 않습니까 저희는.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서 변화가 들어왔다. 그래서 관심은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사님은 플레이 하시겠습니까 방산주? 아우 저는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보면 네. 이것도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뭔진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 실체가 나왔을 때는 네. 세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주가 보면서 네.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사놓고 네. 그랬을까봐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근데
혹시나 이래놓고 또 이제 뭐 계약 뭐 하나 나와가지고 네네. 또 이게 빵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뭐 네네. 이럴까봐 네. 방산이 이제 그게 대가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냥 방산 쪽은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나왔을 때 좀 비중 조절 좀 하시면서 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지금은 그냥 보려고요. 네. 안 그래도 살 게 얼마나 많은 예? 살게 많으면 좀 알려주세요. 확실히 살게 많아요? 네. 제가 가격 지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가격 네. 지표. 네. 가격 지표는 언제나 주가보다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데 우선은 딱 가격 지표가 뭔데요? 각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의류 OEM을 한다. 어? 얘네들이 의류를 뭐 이렇게 주문받아서 만들고 파는 클로스 네. 의류. 네. 옷요. 클로스 어류? 옷. 어. 네. 어류가 저 피쉬. 물고기 말고. 어류 아니고요.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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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요즘 표준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의류 네. 의류 뭐요? 의류. 네, 어. 의류. 예, 한국어 방송 아니고요, 여러분. 경제 방송 오케이, 인보이스를 오케이.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네. 옷. 의류. 네. 미국의 의류 업체들의 재고가 역사적 하단입니다. 그랬을 때 재고가 네네. 재고가. 네. 재고. 그러면 이제 또 옷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그러면은 판매되는 여기에서 이제 수요가 붙어주면은 우리 업체들의 주가 강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봐왔던 몇몇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성장 사업을 하다가 정체가 돼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방송들이 이렇게 하는데 많이 돈을 벌어왔다가 정체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초입 단계 플랫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초입 단계의 성장을 여기에서 보여주면 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성장처가 열리니까. 아프리카 TV요? 네,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네. 두 분 참 연장전. 예. 연장전. 예. 좋은 조합. 더 보시고 싶으면 이런 이야기들 연장전에서 여러분 많이 화요일 들으실 수 9시. 있습니다. 네. 지니야에서는 187. 그렇죠. 오케이. 네, 뭐 다 한 기분입니다 지금. 네. 기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종목 중에서 NHN TCP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한국사이버 결제, NHN 한국사이버 결제 혹시 한국 기억나십니까? 사이버 결제. 네, 한때 코로나19 때 저희가 온라인 집에 다 있으니까 온라인 전자결제 많이 한다라고 그러면서 부각받았던 대표적인 전자결제 업체인데 이게 움직이는 거에 변화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아까 CJ 대한통운 얘기 들으면서 혹시 차트 한번 보십시오, 부장님.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이미 본지는 한참 됐는데 그거 완전 투더문 하고 있던데.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유통 구조가 바뀐다. 유통 구조가 아니라 경쟁자가 엄청난 게 들어왔다. 이런 차원에서 경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알리 익스프레스, 예. 테무, 쉬인 이런 것들. 근데 테무는 제가 알기로 이거 무료 배송 조건이 있죠. 네, 조건 있고 네. 기간이 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예, 7일에서 12일 정도.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래도 그만큼 더 싼가요, 그러면? 뭐 그 메리트가 확실히 더 그런 점이 있고요. 이게 예. 저희 여기에서 다 짚고 갔어요. 다 핵심을 네. 훨씬 먼저. 네. 그때 우리 브라질 배송 네. 얘기하면서 짚고 가고 네. 모든 스침이 이 방송에서 짚어가고 있어요. 보시는 분들 정말 돈이 막 일이 담을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복습하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다 보니 네.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해서 구독자도 이렇게 늘리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더 얘기를 하겠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이런 말인즉슨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거지 지금 저 캣재지 지금. 그리고 그죠, 그거죠. 네. 금요일 말고 시간 나는 때 좀 불러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아이고, 이게. 발톱을 요렇게 조금씩 드러내고 조금씩 다 보여주면 안 돼. 월요일에는 월요일장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하루하루 다 다른데 요만큼 보여주게 하면 그렇죠. 아쉬운 거죠. 새로운 네. 모습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처리를 하는 택배 박스가 더 많아졌다.
협력 관계에 있는 CJ 대한통운이 그래서 움직였고 네네. 한진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거기서 결제하는 전자결제업들이 지금 새로 부각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NHN 캐시피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저도 사실은 당장 어제 새벽에 갑자기 NHN KCP에서 결제가 돼서 25,000원이 나간 거예요. 네? 직접 하지도 새벽 않았는데 4시 반에. 네.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제가 카드를 분실한 줄 알고 새벽 6시에 깨서 황급히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간에 결제해주는 거여서 네. 제가 아. 최근에 그 컴퓨터에 노트북에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어도비 계열로 이제 그런 걸 구매를 했는데 아. 거기서 자동 결제가 아마 이 중간에 맞습니다. 예,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다 보니 네. 그래서 최근에 다들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구독 서비스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중간 이제 결제를 여기서 해주는 거라면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럼 주식을 하셨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그러니까 좀 그때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되나요? 이게 한번 네. 성장의 폭발적인 모습이 네. 한번 나왔고 그동안에 이제 다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간다 네, 네,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성장률이 그렇게 꺾이진 않았더라고 보니까 온라인 쪽에서도. 근데 모멘텀이 꺾이다 보니까 밸류 그만큼 줬던 게 이제 확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장률이 꺾게 되면 이제 밸류 그만큼 못 주지 않습니까? 정체는 빠지진 않는데 그렇게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또 다른 뭔가가 이제 알리 익스프레스발 뭔가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 막 실적 나오면서 거기에 좀 반영돼서 성장률이 턴한다. 그럼 이제 또 좋아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 뭐야 얼핏 보여 그 동서이형하고 초롱이 그렇죠. 네. 초롱이 나오는 게 그건가? 그렇죠. 알리.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선물이 네. 얼굴보다 더 작아요. 어? 예? 뭐보다? 아, 하여튼 그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또 전자결제도 뭐 KG 인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이제 뭐 보니까 다 연결돼서 뭐 제휴업체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또 시장이 똑똑한 게 전자결제가 다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협약 아니면 뭐 제휴 이거 아닌 회사들은 네. 또 포함이 못 됩니다. 그래서 다나 같은 경우는 또 그쪽에 안 들어가요. 또. 아, 네. 그렇구나. 휴대폰 네. 쪽이다 보니까. 어허. 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으니까 기업 내용 살짝 보시고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아까 우리 이성훈 이사 금요일 날 발톱을 요만큼만 했는 거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그러시네. 당장 장수 말벌님이 전형적인 리딩방 멘트. 브리지님도 이것도 리딩방 패턴인데 이러시고.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연정연성님 아하 금요일 말고 다른 날도 이러시고. 등심대님이 잔잔한 야망. 여기 또 잔잔이 나오네. 잔잔한 송사리 같은 야망. 네, 송사리 같은 야망. 아이고 그래요. 자, 뭐 어쨌거나 뭐 그 와중에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그 업종이나 산업이나 종목이 많이 좀 그거 합니다. 딱 궁금한 거 이번 주 중에 민수 형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몇 번 치셨어? 그걸 세면서 매매하는 사람이 그런 거 그냥 보이면 바로 들어갔다가 그래 아니, 뭐 형은 3분봉이요 1분봉이요 3. 3분봉. 네. 그래 쳐보니까 좀 잘 따라옵니까? 잘 낚입니까? 잘 따라오다가 그러니까 월 초에는 그랬다가 중반부터는 이제 조심. 조심. 네. 왜냐면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수렴하거든요. 수렴하게 되면 뭐 하고 수림을 해요? 이게 그동안 오면서 속도가 이제 조절되거든요. 네. 그러면 위든 아래든 이제 또 변동성을 보이겠다는 쪽에서 그리고 이제 BM으로. BM으로. 아, 거기에 어떤 가치나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세지? 이런 느낌. 네. 센 건 가봐야지 이런 가봐야지. 느낌. 네. 근데 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이제 클로징 한 1분 10초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이사님께도 정말 간단한 질문만 하나 딱 던지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2월 1일이니까 네. 앞으로 12월 시장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30초 내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양도세 변화와 네. 그다음에 금투이제 배당 플레이도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마무리되고 다시 그 매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해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배당 외의 종목들을 매수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